네, 안녕하세요. 왜 한국에서는 이자농사 디파이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코이니스의 이승환 대표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코이니스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요. 코이니스는 한국 최대 크립토 투자 정보 플랫폼입니다. 현재 한국 크립토 미디어 기준 가장 많은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 미디어 커뮤니티 등 40여 개 플랫폼에 코이니스 그런 실시간 투자 정보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업에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메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저희 이번 발표의 주제는 왜 한국에서는 디파이, 일드 파밍에 그런 이 폭발적으로 유행하지 않았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암호화폐 투자 트렌드는 2017년, 18년 ICO, 2018년부터 29년에 IEO, 그리고 ICO, IU가 혼재된 상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2020년 중반부터 그 일드 파밍, 그러니까 높은 그 예치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가 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을 보여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디파이는 높은 수익률 그리고 그런 자산의 증가 속도를 볼 때 확실히 ICO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선풍적이었던 ICO, IU의 열풍이 디파이로 어느 정도 잘 연착륙하고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확한 그 비교에 앞서서 사실 중국과 한국은 워낙 그 투자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숫자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과 중국의 어, 암호화폐 투자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떠한 특정 기준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명을 추산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업비트의 위클리 액티브 유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 유의미한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함께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가장 이용자 수가 많은 업비트의 액티브 유저 수가 사실상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들의 중국에서 오는 트래픽을 확인할 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 게 더 힘든데요. 다양한 이제 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을 때 가장 그래도 유의미한 방법이 그 중국의 유명한 투자 암호화폐 투자전 미디어 앱에 이제 그 액티브 유저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어, 최대 뭐 1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의미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어떤 에어드랍 같은 바운티를 쫓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50에서 60만 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 중국에는 그런 고래나 업계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한국을 훨씬 크게 압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볼 수 있는 게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디파이와 관련된 유명 커뮤니티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디파이 코리아라는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좀 의미 있는 그 대부분의 디파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그 디파이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의 텔레그램도 400만 명, 신테틱스도 한 368명 정도 있었고, 뭐 기타 유명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는 그 한국 채널은 사실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위챗 대화방으로 많이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일일이 체크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전수조사식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최소 500명이 꽉 찬 디파이 관련 채널이 한 100개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웨이보에도 그럼 뭐 3만 명, 5만 명이 이 정도의 이용자가 있는
그런 디파이 관련 채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커뮤니티적인 활성도는 중국이 한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판단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포럼 형식의 커뮤니티를 보면 어, 코인판, 한국에서 가장 큰 이런 포럼 형식 커뮤니티 코인판의 경우는 어, 이 디파이와 관련된 게시물 비중이 한 1% 내외, 대부분이 현물이나 아니면 선물, 비트코인 관련 얘기가 많았고요. 반면 중국의 그런 커뮤니티 미디어들의 경우에는 사실 디파이 관련된 그런 전문 채널을 만드는 데 대부분이었고, 디파이 채널이 다른 채널보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1인 미디어, 아니면 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디파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좀 활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파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온도차는 사실 미디어에서 저는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주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파이 관련 섹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20에서 30개 정도의 디파이 관련 컨텐츠가 나오고 있었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디파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섹션을 미디어에서 찾아보긴 힘들었고 하루 평균 한 두세 건에 불과한 디파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블록체인 미디어들의 경우에는 뭐 유니스왑 아니면 메이커다오, 뭐 컴파운드 등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뭐 로드맵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 소식 아니면 뭐 새로운 거버넌스 투표 같은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다 전하고 거기 이슈를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전반적인 디파이 시장에 대한 기사는 있었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어, 개별 프로젝트 이슈에 대한 기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과 중국의 디파이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 대충 추산을 해봤을 때 저희는 한국 그런 커뮤니티 활성도 그런 이용자를 봤을 때 한국의 디파이 이용자는 한 2천에서 3천 명 정도 추산을 하고요. 중국은 5만 명에서 한 7, 8만 명 정도까지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암호화폐 전체 이용자 수에 대입을 했을 때 한국은 0.8% 정도, 중국은 10%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ICU, IU 붐이 그런 이자 동사 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몇 가지 추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화 마켓에 대한 의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와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피앗 원화를 입금하고 출금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그런 위안화로 암호화폐를 거래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USDT 같은 그런 암호화폐 이 시장의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거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 있는 새로운 거래소 아니면 새로운 투자 트렌드, 그런 새로운 투자들 대부분 그런 암호화폐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의 경우 그런 암호화폐 기축 통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래하는 것도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에게 허들이 더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이용자들은 이런 원화 마켓을 이용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기축 통화가 필요한 그런 새로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메인 플레이어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글로벌리하게 한국 그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열정적이고 많지만 어떤 이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산업 리더들은 사실 그런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거래량을 갖춘 비썸 업비트 정도의 대형 거래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스왑, OKX 같은 글로벌 거래소, 그리고 비트메인, 카난과 같은 채굴 장비 업체, 그리고 어, 탑 10 비트코인 채굴 프로젝트, 중국계 채굴 프로젝트 상당수 포진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이런 업계에 있는 리더들은 글로벌 암호화폐 그런 트렌드에 더 깊게 인볼브되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거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파이라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새로운 투자 트렌드, 어떤 기술 트렌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고 비즈니스화를 하고 이를 중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레버리지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수행을 했다고 보고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디파이처럼 상당히 새롭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를 하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과 연결할지에 대한 그런 중심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부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약한 커뮤니티이면 교육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그런 미디어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새로운 트렌드, 디파이, 아니면 프로카다, 체인링크 등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그에 대해 이해를 하는 그런 온오프라인 행사 아니면 클래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디어나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행사나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어떤 도시 커뮤니티 단위로 어떤 새로운 스터디 중심이기보다는 상업적인 미덕 아니면 대규모 포럼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개별 이슈,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하고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을 스스로 어떤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찾아다녀서 정보를 모아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런 온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이커다오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메이커다오는 잘 아시다시피 디파이 분야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메이커다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이커다오에 대한 기사도 거의 많이 찾아볼 수 없었고, 이런 메이커다오의 기술, 그리고 이런 디파이, 메이커다오가 이 디파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커뮤니티, 아니면 관련된 떤 이벤트도 상당히 적었고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런 뭐 디파이 중국 담당자 아니면 뭐 커뮤니티 담당자들이 되게 빠르게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그런 커리큘럼 이벤트들을 만들어냈고 이게 메이커다오가 하나의 디파이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음, 대명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미디어에서도 상당 부분 메이커다오를 되게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그런 실시간 수영호 미디어들을 보면 메이커다오의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투표 아니면 뭐 담보물 추가 같은 내용을 되게 비중 있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메이커다오라는 좀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지식이 사전에 선행이 돼 있다 보니까 디파이 이자 일드 파밍이 새로운 트렌드가 됐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허들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좀 더 소프트 랜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디파이가 뭔지는 알지만 실제로 디파이가 어떻게 운영되고 디파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디파이 붐이 왔을 때 사실 남일처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보면은 뭐 폴카다, 체인링크와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상당한 원화마켓을 중심으로 한 상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ICO 2017-18년도에 그런 ICO, IEO 기반의 그런 거래에 익숙해져 있고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2018년도에 전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새로운 암호화 크립토 세계의 트렌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고 비즈니스화를 하고 이거를 다시 그 자국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서 유입시키는 그런 촉진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